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삼성전자 네이버가 시장을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트럼프발 악재, 트럼프가 투자 압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주 후반에 시장이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번 주에도 그 재료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미국의 셧다운 이슈, 고용지표 이런 등등이 또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매수하긴 하는데 또 고객 개입도 유입되곤 있거든요. 그런데 업종 내 수급이 상당히 편향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집중, 기관은 네이버 집중,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소부장의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 이외에는 이제 수급이 불안정해서 주가 흐름 자체도 조금씩은 좀 차별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대체로 시원스럽게 올라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재성 재료가 지난주에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유난하게 낙폭이 좀 큰 편이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국과 통상 갈등, 이런 갈등이 있는 나라들 증시가 조금 더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국가들별로 특히 이제 미국의 주요 종목들 보면 빅테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에너지가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대번 에너지가 주간 단위로 볼 때 가장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빅테크 내에서는 이제 아이폰 선전에 애플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와의 어떤 갈등이 좀 완화되나 보다 이런 재료들이 겹치면서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선전했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주들은 최근에 AI 관련된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요국 증시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일본, 대만 이 국가들, 특히 한국하고 대만이 지난주에 후반에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AI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9월 들어서 가장 강했다가 트럼프의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을 투자 압박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꺾여서 한국, 일본, 대만이 똑같아졌거든요. 거의 월간 상승률이.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우리 증시가 지금 어느 정도 만회하는지 다시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강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어필이 되는지 좀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주요 뉴스들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우선 다른 것들보다 뭐 지표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번 주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하니까 AI 과열론 이런 것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트럼프가 관세 발언에다가 투자 압박을 제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증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이번 주는 역시 미국의 셧다운 문제 그다음에 고용지표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를 한 번이라도 더 내릴 거냐 아니면 아예 금리 인하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갈 거냐를 결정할 것 같거든요. 예상치가 비농업 일자리 3만에서 5천이고 실업률은 4.3% 예상하는데 이 예상치대로 딱 나오는 게 제일 나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고용지표가 좋으면 미국 경제가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금리 갖고 씨름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어쨌든 이 범위 안에서 딱 나오는 게 주식시장이라 단기적으로는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몇몇 변수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셧다운 문제. 셧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에 예산안이 편성이 돼야 그 돈 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예산안 편성을 안 해주면 정부 이제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쓰고 나면 정부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급여도 못 주게 되고 공공시설 운영도 못 하고 이런 형태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셧다운 됐던 사례가 여러 번 있는데 다만 이거는 대부분 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 해결이 돼요. 뭐 짧을 때는 3일 만에 해결이 되고 최장 기간이 35일까지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셧다운 기간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그냥 어차피 이건 해결된다 이렇게 봐서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주진 않고 한 2, 3일 정도 하루 이틀 정도 그 정도 반짝 영향 주고 그 다음에는 바로 다 원래대로 올라가거나 해소되거나 이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가장 길게 이제 진행이 됐던 2018년도 사례 그때 트럼프 대통령 그때 당시인데 그때 주식시장이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셧다운 전에 막 하락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또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그때도 파월 뭐 해고한 해 만에 그렇게 되고 있었고 또 심지어는 그때 재무장관 해고하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재무장관하고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빠진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주식시장은 바로 올라갔습니다. 요 박스 친 게 셧다운 기간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이 뭐 셧다운 기간에 엄청나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 시황일지입니다. 2018년도 이 셧다운 터지고 시작되고 나서의 제 시황일지인데
보시면은 셧다운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재밌는 게 트럼프는 그때도 파월을 막 해고하겠다고 막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었어요. 예,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문우신 장관, 그때는 이제 문우신이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우신을 해고해버리겠다고 막 그때 갈등이 막 불거지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문우신도 처신을 잘못한 게 갑자기 뭐 6대 은행 유동성을 점검하고 막 이렇게 돼서 왜 갑자기 은행들의 유동성을 점검하지? 뭔가 큰 사태가 터지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면서 그때 시장이 막 빠졌다가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아니잖아 하면서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갑자기 확 밀고 올라가는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셧다운 자체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 초단기에 미치고 그 다음에는 원래 페이스대로 간다. 왜냐하면 어차피 합의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AI 과열론, 이게 이제 과열론의 실체가 뭐냐면 저게 정말 투자되는 거 맞냐. 자기들끼리 그냥 여기서 돈 투자하고 그 돈 가지고 주문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체가 있어요. 왜냐면 이 진하게 색칠한 부분이 전체 미국 GDP에 AI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냐라는 건데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실제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GDP에 투자가 들어가니까 투자 항목이 있으니까 그 투자가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고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요. 그래서 AI에 대한 어떤 과대 해석론 이거는 조금 오히려 좀 지나치게 민감하게 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 좀 특이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면 이런 가운데 로키드 마틴이 계속 올라가요. 지금 몇 주째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주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강하고 그다음에 AI주가 좀 흔들렸죠.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틱톡 건하고 겹치면서 재료 노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AI 과대 해석론에 영향을 준 건지. 근데 만약에 후자 쪽이라면 이번 주에 주가가 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빅테크에서는 이제 애플이 이제 양호했죠. 주가 흐름이. 아이폰이 생각보다 잘 팔린다. 그래서 뭐 주말에는 좀 빠지긴 했지만 주간으로 보면은 이제 증시 흐름에서 좀 양호했고 반면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 발표 전후에서 170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50달러 후반까지 밀려 내려왔죠. 근데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질 때는 야, 조금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이상 빠지면 실적 피크로 이야기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돌아서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지난주 코스닥은 대부분의 업종이 빠졌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 수급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소부장 정도만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차트를 좀 보면 로봇주가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주 후반에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한번 움직임이 있었죠. 로봇주가 조금 이제 날짜로 보면 특이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고 알테오젠의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딱 봐도 차트상 저 연두색선 61선까지 왔잖아요. 근데 61선이 알테오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냈던 자리라서 이번 주 알테오젠의 흐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흐름이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쭉 빠졌다 이러면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소부장이 다시 페이스를 회복할 거냐 강했다가 AI 해석론 때문에 좀 추춤거렸거든요. 하이닉스가 밀리고 하면서. 그래서 이번 주에 코스닥의 소부장이 좀 살아나는지 이것도 시황상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그다음에 소부장 이런 종목군들을 좀 턴이 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에서도 역시 대부분 다 하락했는데 삼성전자 혼자 삼성전자가 그나마 지수 낙폭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달리 보면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를 보면 이 삼성전자 빼고 나면 지수가 되게 많이 빠졌다. 라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도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버텨주고 그런 가운데 지금 쭉 빠져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최소 두 개 정도가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설 때 이제 어떤 업종이 나오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게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가 관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세 압박에 해당되는 종목이 돌아서는 게 좋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외 종목들이 돌아서면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이 아직까지 풀리진 않은 가운데 그냥 종목 순환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 변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도 사실은 지난 주간으로 오르긴 했지만 주말에 빠지고 하면서 5일선 깨졌잖아요. 5일선 깨진 게 9월 초에 회복하고 나서 처음 있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8만 원까지 확인 한 해 만에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서 삼성전자 단기 회복이 되게 중요하고, 코스닥 삼성전자는 그렇다 치고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또 금요일에 5.6%나 급락을 했죠. 저거 21선이 올라오고 있는 저 21선에서 이제 방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32만 원 정도에서는 방어가 되고 돌아서는 그런 시도가 나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이닉스의 PBR 차트상 지금 상단,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건데, 하이닉스가 PBR 밴드 차트상으로는 상단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맞고 고점이다라고 투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자리라서 여기서 힘있게 밀어붙이지 못하면 이게 좀 걱정이 되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상단 자체를 올려버리면 되니까 실적 추정치 상향이 여기저기서 막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PBR 밴드 자체가 달라지게 되니까. 근데 최근에 상향 움직임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핑계로 여기서 더 밀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거냐, 아니면은 저 상단 주가도 이미 대부분의 호재를 반영한 걸로 볼 거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하이닉스 32만 원 전후에서 방어가 되는지 여부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주회사하고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상승 요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업황 회복, 이거하고 플러스 국내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9월에 가장 강했던 건 정책이었는데, 최근에 뭐 상법 개정안이 내년으로 미뤄진다 어쩐다 하면서 주가가 밀리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강점, 호재, 이런 것들이 이거 아닌가? 그래서 실망해야 되나? 이렇게 분위기를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주회사하고 증권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바로미터로 해석할 수 있는 거라서 두 업종, 그 종목군들의 동향이 지금에서 돌리는지 여부도 상당히 시황상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주간 단위로는 지난주에도 조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매수, 금요일에 워낙 많이 팔아서 매수 규모가 줄었는데 어쨌든 주간으로는 수매수였거든요. 근데 매매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예요. 그냥 삼성전자를 1조 5천억 샀잖아요. 우선주 포함하면. 근데 순매수 2위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1,5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매수 1위와 2위 차이가 10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전자만 샀고, 매도 쪽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의 매도가 한 1조 3천억 정도 팔았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팔아서 삼성전자 매수한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되게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아직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추세적인 이탈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까지도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수급이 되게 중요하고, 기관은 코스닥 쪽에서는 그냥 완전 소부장이에요. HPSB, 동진세미캠, 하나마이크론, 리노고, 솔브레인, PSK홀딩스, 테크윙, 소부장 계속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부장 매집이 이거 끝나버리면 이거 단타밖에 안 되는 거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쪽 종목 매수하는 기간이 꽤 제법 길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 쪽에서 이제 이번 주 안에 또다시 어떤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 시장이 어렵구나, 이렇게 매집된 종목도 안 되는구나라는 식으로 될 수 있어서 이번 주 이 업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 큰 음봉이 나온 상태, 이제 음봉이 나온 상태긴 한데, 다만 코스피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올해 들어서 하락 종목 수가 700개, 하락 종목 수가 700개의 라인을 딱 거놓고 보면 그 700개 이상 하락한 다음에 직후에는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돌아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700개 하락하고 나면 그 다음날 직후 거래일에는 보통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는 지수가 플러스가 나야지만 됩니다. 보통 패턴대로 보면. 근데 그걸 밀어붙이고 더 하락이 나오면 이게 뭔가 좀 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투자 압박이 센지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초에 돌아서지 않으면 주 후반 되면 추석 연휴 전에 뭔 일 생길지 모르니까 팔아야지, 이런 것들하고 겹쳐질 수가 있어서 주초에 일단 반등해 놓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흐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코스닥은 지금 연이어서 큰 음봉 4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주 수요일 정도에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 음봉이 뭐 연이어 나오면서 이제 밀려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코스닥은 이런 게 있어요. 올해 들어서 매달 이 정도 사이즈의 조정이 나왔거든요. 10월에 6.7% 코스닥 지수 빠지고 나서 반등 나왔고, 8월에도 6.6% 정도, 거의 똑같았죠. 그러니까 그 정도 하락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조정의 폭이 5.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조정은 코스닥에서 늘상 나왔던 조정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800에서 810 사이, 예, 그 정도가 이제 최대 바닥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꼬리, 예, 지난주 금요일에 그 꼬리 달고 올라왔던 게 저점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830이 일단 현재 위치에서 반전 나오는 위치가 되는 게 제일 좋고, 뭐 최악의 경우도 예, 올해 들어서 패턴으로 보면 810에서 20 사이, 그러니까 요 정도가 뭐 조정의 어떤 폭이 아닐까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그냥 나오던 조정 나왔네 이렇게 이제 몰아가면 되긴 하는 거라서 이번 주에 이제 그러려면 이제 주제 이것도 역시 돌아서야겠죠. 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안 그러면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뭐 이번 주 주요 변수들 보면 일단 투자 압박, 셧다운, 그러니까 미국 재료 요거 다음에 이제 반면에 해외 IB들 투자 유치 뭐 계속 이런저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 들어가기 위한 어떤 조치 취하겠다 이런 뉴스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상으로는 미국의 고용지표, 예, 비농업 일자리 3만 5만, 실업률 4.3% 요대로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 자체는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 워낙 많이 매도를 해가지고 이 매도가 그 매도가 단발적인 매도가 아니라면 힘들어집니다. 우리 증시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외국인들 순매도 4천억 원 이상은 버티기 힘들 거예요. 국내 수급이 지금 뭐 받아낼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확 줄어들거나 이제 삼성전자 매수하면서 순매수로 가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8월 첫 주 이후에 코스피가 제일 많이 빠진 상황이 됐는데, 코스피 700 종목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이 패턴이 그대로 살아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 네이버 이외에 대형 업종, 예, 뭐 하이닉스가 됐든 뭐 아니면 뭐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은 뭐 하여튼 2차 전지가 됐든 조방원이 됐든 이런 다른 업종 한두 개 정도가 합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 합류하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독 플레이 말고 삼성전자 말고 다른 것들이 같이 거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는 매수 의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상반기에 워낙 많이 매도를 해서 연간으로 아직 순매도거든요. 근데 하반기 매수 페이스는 역대급이에요. 보시면 외국인들 매수하는 규모로 따져놓고 보면 역대 가장 강력한 매수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만 전체 하반기 매수가 11조, 거의 12조 원 가까이 되는데 삼성전자 매수만 7조 4천억이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80%가 반도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황이 돌아서는구나, 그 반도체가 턴나는구나, 이 기대감과 국내 정책의 변화 가지고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깨지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의지를 갖고 반도체 턴, 그러니까 줍줍 그러면서 이제 쭉 담아서 시세까지 올라왔는데 요 흐름이 바뀌는지 중요하고, 근데 추석 연휴라는 게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추석 연휴가 껴있는 주간, 예를 들어서 뭐 그 수요일부터 추석이다 그럼 월화, 뭐 목요일부터 추석이다 월화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추석 연휴다 그럼 월화수목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추석 주간으로 놓고 보면 주식시장은 그냥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비슷해요. 예, 상승 하락이 평균적으로 0.1% 빠졌으니까 그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죠. 근데 추석 연휴 끝난 직후 주간은 오르는 비율이 더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비율이 더 높아서 추석 주간에는 조심스러워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연휴 기간에 나왔던 재료를 반영할 때 대체로 좀 올라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 신중함이 주 후반 갈수록 신중해질 거잖아요. 연휴가 워낙 기니까. 근데 주 초반에 그래서 돌려놓지 않으면 이제 좀 힘들다. 근데 이제 ADR상 이번 주 후반이 또 과매도로 내려가는 자리라서, 그래서 오히려 주 초반에 시장이 좀 뭐 혼란스러울 때, 예, 혼란스럽고 업종별 변동성 커지고 할 때 이 틈에 매수가 따박따박 진행되는 종목이 뭔지 이거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시황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종목 수급이 중에서 설령 강세장이다 하더라도 차별화 장세가 되게 심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도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수급이 중요할 더라도 지수 움직이는 걸 신경 쓰지 말고 업종별 수급 동향에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 지금 이게 세 번째 녹음입니다. 그러니까 했다가 너무 걱정이 될 만한 내용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했나 싶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그
말하고 놓고 보니까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약간 이제 그런 건 아닌데 말을 잘못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녹음을 갈아엎고 새로 했습니다. 뭐 시장 벌어지는 내용 나올 때마다 그 내용 계속 정리해 드릴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선 종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집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